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퇴직한 남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퇴의 시기가 옵니다. 물론 자영업이나 농업 등 퇴직의 연령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면 5, 60살이 되면 누구나 직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즘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0대에도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본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겠지만 함께 사는 가족, 특히 아내들에게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남자들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 등이 함께 알아야 할 은퇴 후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먼저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던 봉급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퇴직했어도 생활 방식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돈이 끊기게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은퇴 준비를 착실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식들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 때문에 은퇴 자금을 만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봉급이 끊기면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이제까지는 가족을 책임졌는데 오늘부터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자기감이 들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내가 말을 안 해도 남자들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살려야 하던 생활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데 대한 현실적인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이 은퇴라는 단어에는 화려한 생활 습관에서도 은퇴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나이 들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과 함께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게 가족이고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부족함 없이 가족에게 다 해주며 살고 싶고 본인도 폼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외형적으로 폼 잡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나이 들면 내면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폼 잡아야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작은 집이면 어떻고 허름한 옷,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속이 꽉 찬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혼자 마음 먹고 행동하며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족에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직장 생활해 하면서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간부로 퇴직한 지 6개월 된 후배가 제 사무실에 놀러와서 자기하고 함께 일하던 직장 후배들이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직장 후배들도 새로운 상사하고 자기 일하기 바쁜데 퇴직한 선배까지 챙길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하다고 제가 또 그 후배의 선배로서 말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어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고통스럽다. 물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집에 있는 남편하고만 놀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해도 집에만 있지 말고 아침 먹으면 일단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집에만 있는데 아내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업주부라 해도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는 것인데 시장에도 가야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재미도 있어야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하는데 퇴직 후 방콕만 하는 남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해도 아침 먹으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하고 쇼핑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따로따로 자기 생활을 즐겁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아내 바라기가 되는 것은 아내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도 돌보고 가사노동도 나눠서 하기 원할 때는 직장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왔으면서 아내는 아이들 다 키우고 사회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남편은 퇴직하고 갈 데 없으니 아내 보고만 놀아달라고 하면 부부 관계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일단 나와서 활동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 선배는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은퇴 이후에도 현직에 있을 때처럼 똑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다가 저녁 때 퇴근하듯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아내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내도 자기 생활 패턴대로 하루의 시간을 집안 살림하면서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면서 일주일을 각자 보내다가 주말은 부부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뒤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도 가보고 동네 생활체육 동아리에도 가입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되도록 술자리 등의 소모성 만남은 줄이고 마음을 나누는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츰 비즈니스 관계로 만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오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남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보다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할 일이 끊기게 됩니다. 어제까지 일에 파묻혀 살았는데 퇴직하는 순간 모든 일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는 허탈감이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일 없이 쉬는 것도 좋은데 한두 달 지나면 허전합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보람도 찾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당혹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퇴직하고 나이 들면 할 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할 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만들기 위하여 자영업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는데 경험 없이 뛰어드는 일은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면 좋겠지만 특별한 직종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일 없이 긴 세월을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은퇴 이후 할 일 없어 빈둥빈둥 노는 친구들보다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친구들의 삶이 더 활력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할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또 우리들도 스스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노인들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는데 이런 전환기의 모든 입장을 가족 간에 공유하고 잘 대처해나가면서 행복한 인생 이막을 펼쳐 나갑시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 황선만. 고향 시골집 방은 어둡다. 나는 전등을 켜고 습관처럼 손에는 책을 들고 앞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다. 책을 읽다가 재미없으면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볼 때 구심노모가 내 방에 들어오시면 전등 스위치를 내린다. 일생 동안 절약이 몸에 배어서일 것이다. 아껴야겠다. 주어진 재물, 전기, 수돗물, 시간 등을. 그리고 한 가지만은 더 많이 사용하면서 키워나가야겠다. 생각의 깊이를, 희생의 넓이를,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오늘 또 사랑을 주고 있는 구독자와 시청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